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오늘 부부의 날까지는 모두들 아실 텐데요. 내일 22일은 또 무슨 날일까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가정 위탁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입양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텐데 가정 위탁은 또 뭘까? 뉴스룸의 양창근 제주 가정 위탁 지원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입양은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위탁은 뭡니까? 아마 입양은 이제 그 아동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동에 대해서 어떤 친권과 양육권을 다 이제 그 입양한 부모님이 가지시지만, 그렇죠. 이제 가정 위탁 같은 경우는 친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탁 부모님은 어떤 그런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동을 동거인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가정 위탁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친자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거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네. 동거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법적으로 제약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법적인 제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금융 거래를 하거나 휴대폰을 만들 때 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휴대폰을 만드는데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해 준다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그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이제 법원에 신청했을 때 위탁 부모가 그 아동에 대한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양이라고 하면 파양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위탁으로 하면 뭐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네, 우선은 친부모님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 위탁 가정이 지내는 기간 동안 위탁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친부모님, 그리고 위탁 부모님, 그리고 가정위탁 지원센터 이 3자가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 아동의 상황이라든가 친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그 위탁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친부모님이 좀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친부모님 상황이 어떤 경제적인 단순한 이유라든가 좀 심리적인 이유일 경우에는 좀 1, 2년 정도 단기간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그럼 계약 관계처럼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와 네. 부모, 친부모와 위탁 부모가 3자 간의 네, 합의에 그리고 의해서. 계약 기간에 의해서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와 친부모가 서로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나 이게 뭐 위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그래서 우선은 위탁 부모님의 어떤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범죄라든가 그리고 이제 약물 중독, 그리고 이제 그 알코올 중독 같은 어떤 그런 경력들이 일단은 없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5세 이상의 부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님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이 차이가 많은 것도 배제하는 거군요. 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인 경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친손자 혹은 뭐 외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일반인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호가 그럼 위탁 아동급도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위탁 아동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이제 친부모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친부모님이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친부모가 사망했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만 이제 그 가정위탁 그 아동에 대해서 이제 가정위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위탁 부모를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보통 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위탁 부모님들이 되게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그냥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다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시고, 그 저희 센터를 통해서 어떤 홍보 사업을 보시고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인분들 중에 가정위탁으로 해서 보호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시고 선뜻 나도 한번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서 좀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럼 신청은 센터에 하거나 또 동사무소,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국가 일종의 복지제도의 하나로 운영되는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위탁 부모가 되면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네, 이건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가정에.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 어떤 생계비,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 같은 것들이 현금 또는 이제 현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이 이제 만 18세가 돼서 종결되었을 때는 그 아동의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시도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아동이 입학을 했을 때 300만 원 정도를 이제 별도로 입학 등록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그 아동이 위탁 가정에 있는 기간 동안 상담 지원이라든가 후원 결연,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면서 그 아동이 이제 그 위탁 가정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거 준비하면서 가정 위탁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혹시 그러면 부모 신청자가 좀 적지 않나요? 실제 필요한 아동 수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아동 한 명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위탁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동 한 명에 대해서 최적의 위탁 가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10가정 정도는 있어야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동의 사정을 봐서 네네. 또 가장 맞는 부모를 찾아내는 네네. 거고. 근데 사실은 그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로만 비교할 부분은 아니고 보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를 봤더니 전국적으로 한 11,000여 명 정도가 그 네. 위탁 아동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주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도에는 현재 209명의 아동들이 가정위탁으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146명의 아동들이 이제 조부모님들이 돌보는 위탁 아동들이고, 그리고 45명 정도가 친인척들, 그리고 18명 정도가 이제 일반인들이 보호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게 보면 한 18명밖에 안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 숫자는 뭐 전국적인 통계로 봐도 거의 이 수준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가정이 있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많은 도움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가정 위탁을 이제 지원센터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맡고 계신 걸 텐데 네. 이게 지금 제주도에 문 연 게 2003년이네요. 꽤 됐네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 운영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만 이 사업을 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도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일선에서 그 위탁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도에서 하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어려우셔서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기도 하고 또 직업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후원을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정 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미래가 바뀔지도 모를 건데 네네. 그 10여 년 동안 하시면서 가정 위탁을 통해서 어떤 기억에 남는 사례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아마 제가 위탁을 했던 사례 같은데요. 아마 영유아 때 이렇게 왔던 사례입니다. 사실은 가정 위탁의 장점이 그런 건데 나이가 어릴수록 사실은 친가정에서 자라는 사랑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가 그때 좀 친부모님이 어려웠을 때 그 위탁 가정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이제 보호가 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했을 땐 친부모한테 갔는데 그 이후에도 위탁 부모님께서 그 아동을 잊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친부모님도 지지하고 네. 위탁 아동도 계속 관심 가져주면서 이렇게 지지하면서 진짜 이웃 사촌처럼 혹은 친인척처럼 보호를 해주면서 그 아동이 현재 지금 내년에는 이제 대학생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흐뭇하네요. 네. 자, 이런 위탁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센터의 어떤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네. 모두가 행복하는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기회 있으면 참석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